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결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의 전형의 변화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경기권의 3개 대학,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학교 의학과에 대한 보너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각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번 시간에는 3개 대학을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3개 대학의 특징이 뭔지, 어떻게 선발하는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나의 스펙으로 지원이 적절한 대학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3개 대학의 전형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3개 대학을 보면 모집 인원이 가장 적은 것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가장 적죠. 16명.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 전형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는 입구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거고,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일반 분야, 자사 분야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대신 에이스 전형을 실시하는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이 단일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만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의 두 번째 차이점은 1단계 배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4배수, 아주대학교 3배수, 인하대학교 3배수죠. 인하대학교는 3배수를 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난 이후로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이탈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아주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이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배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배수가 4배수예요. 그리고 가천대학교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먼저 하고, 가천대학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1차 합격자 발표한 4배수 학생들 중에는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이탈할 학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여 배수를 4배수를 두었다. 근데 가천대학교가 4배수다. 다시 말하면 5배수나 6배수가 아닌 4배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탈할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탈은 2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한 이탈. 두 번째는 다른 대학에 연속 합격함으로 인해서 충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이탈이 되어질 가능성. 결국은 뭐냐면 4배수 정도를 두어도 가천대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배수를 4배수로 둔다는 얘기는 가천대에서 제시한 3개 영역 각 1등급 2과목 평균의 절사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4배수만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천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약 40%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2022학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사실상 의대에서 수능 최저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희석됐죠.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이 통합이 되어져서 수능 최저, 다시 말하면 올 1등급을 맞는 게 아니죠. 4개 영역 다 1등급을 맞는 게 아니라 4개 영역 등급합이 5거나 또는 4개 영역에는 3개 영역만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충족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수능 최저는 더 이상 의대 합격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은 아니다. 물론 여전히 매우 높은 걸림돌인 건 맞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충족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접의 비중을 보게 되어지면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이 30%,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도 30%인데 가천대학교만 면접의 비중이 50%를 두고 있어요.
면접 비중이 50%다. 면접이 30%다. 라고 해서 50%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인 건 꼭 아니에요. 그쵸? 그냥 하지만 면접 비중이 50%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 비중.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어찌됐든 대학에서 면접의 비중은 30%가 아니라 50%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결국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에서는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가 다 반영이 되어지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하대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하대학교는 수능세조도 반영이 안 되고 자기소개서도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제출 서류는 학생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둘 다 세계대학 모든 대학이 MMI 형식의 면접이죠. 자, 의대 면접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의대 MMI 수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학원에서 실시하는 주중반, 주말반 의대 MMI 면접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개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면접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회 주중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서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의대 면접은 대학들마다 유형의 차이가 크거든요. 어떤 학교들은 논술형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그러지 않고 MMI 형식의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또는 MMI 형식의 면접은 아니지만 재신문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재신문 없이 제출서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여러 대학들을 다 묶어서 얘기하면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한 대학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원서를 쓸 때 아주대만 원서를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대 쓰시는 분들이 인하대도 쓰고 또 인하대를 쓰면서 다른 대학도 원서를 이렇게 쓰게 되다 보면 결국 여러 개의 면접의 유형들을 복합적으로 준비하시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는 다 MMI 형식의 면접이고요. 가천대는 4개의 방에서 30분 내외 정도로 진행하고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리, 의식 등 인성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을 추가 진행하고 20분 내외로 진행하며 재신문 기반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제출서류 확인 면접이고 재신문이 없습니다. 약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죠. 20분이나 30분을 진행하면 보통 30분, 그럼 각 반당 10분 정도씩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출서류 확인 면접, 그 다음에 상황 제시 면접,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방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평가 요소들, 역량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의대 면접은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어요.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이나 재외국민 전형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평가하죠. 하지만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일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할 필요가 없고 직접적인 지식은 어차피 수능체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교과목의 성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면접은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의 특징을 보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인하대학교 모집 인원은 16명이기 때문에 가천대나 아주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다. 두 번째는 아주대학교는 단일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가천대와 인하대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을 이원화시켜서 선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가천대는 1단계의 배수가 4배수다. 그런데 아주대, 인하대는 3배수로 선발하고 있다. 3배수로 선발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의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라는 점,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을 크게 두고 있다. 이런 점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대학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자, 두 번째 이제 항목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학교의 모집 인원은 20명, 20명, 16명이고요.
1단계 배수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천대 1단계 배수 4배수, 그 다음에 3배수, 3배수. 두 개 대학을 3배수를 두는 이유는 뭐야? 인하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대학교는 수능 성적 발표이고 난 다음에 발표 성적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천대학교는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년도는 수능이 쉬웠어. 근데 올해는 수능이 어려웠어. 전년도는 가천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았어.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죠. 여기에 따라서 입결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천대학교는 입시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죠. 왜?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충족을 어느 정도 했느냐, 충족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입결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그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큰 변동이. 왜? 수능 성적 확인하고 1단계 발표지를 내고 또는 수능 체제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면접의 비중은 가천대학교의 면접의 비중이 50%다. 면접의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다른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 나는 비교과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큰 가천대학교에 원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물론 이게 대학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면접은 다 A와 형식의 면접이고, 수능 최저는 3.3, 4.6 없음인데 3.3 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능 최저가 큰 영향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왜? 대학에서 4배수로 선발하고 있다는 이유는 수능 최저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두 개 대학에서 제출하지만 인하대학교 미래인재조정 자소서가 없고, 그 다음에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면 인하대학교는 1.36, 아주대학교는 1.76,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2.6 정도의 평균 성적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는 거는 경쟁률, 그 다음에 선발 인원, 이거는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들 중에서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라는 부분은 이 평균 성적이 과연 70%인지 80%인지 잘 모르겠고, 이 평균 성적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몇 점인지, 진짜 마지막에 들어가는 점수는 몇 점인지, 평균 성적에서 마지막 학교의 점수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점수와 최고점 사이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고 몇 점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의 평균 성적은 일단 입시의 참고 자료로만 삼아야지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에서 이러한 교과 평균 성적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대학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너무 성적을 높게 제시했었을 때, 만약에 가천대학교가 우리 대학의 평균 성적을 본인들은 60%로 책정을 해서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1.4다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안 하죠. 그렇죠? 높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또 성적을 너무나 낮게 제시하게 되어지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대학의 위상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죠. 대학은 뭐 아시는 것처럼 목적이 그거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은 학생이 지원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집 요강에서 그런 면들이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단지 입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왜 인하대학교는 1.36이 나올까? 왜 가천대학교는 2.6이라고 할까? 아주대학교 에이스는 왜 평균 점수가 1.76이라고 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반영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하대학교에서 유일한 평가 요소는 서류 평가 없어요. 서류만 들어가는 거죠. 서류 평가로 1.36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학교 프로파일이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학업적 배경을 칭하는 말이에요. 학업적 배경.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수,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의 특징,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업적 수준과 입시 결과 등등등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종전에는 고교 서열화의 완화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이 부분과 학교 프로파일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대치되어지는 지점이긴 하지만 학교 프로파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포인트로 두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탐구나 활동 역량에 중점을 두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유형의 차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프로파일이나 학업적 배경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기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하대나 아주대나 가천대처럼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반영이 되겠죠. 더군다나 인하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당연히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원서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란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가 일반고 학생에게 유리하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사고 학생들 또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탐구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과연 뭐를 뽑을까? 제 생각으로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약 80% 정도 반영한다면 그러면 학교 프로파일이 반영하는 게 한 20% 정도는 반영이 되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랭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한 20% 반영이 되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뽑다 보니까 1.36이라고 하는 높은 내신 성적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인하대학교에 선발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들이 실제 선발이 되어지지만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구나. 또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아주대학교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선발하는데 서류 평가에 뭐가 반영이 되어지냐면 인하대와 다르게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고 그렇죠?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된다. 근데 이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이 들어가면 합격생들끼리의 점수 편차가 벌어지겠죠.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아. 그러면 1등부터 20등까지의 순서가 조밀하겠죠. 교과 성적이 조밀하겠죠. 하지만 아주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면 1등부터 20등까지의 학생들 중에서 중간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해서 빠져나가니까 결국 학생들끼리의 점수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벌어지니까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1.76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을 노리실 수 있냐? 내신의 강점이 조금 약하다. 인하대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간단히 말하면 내신 성적이 1.3 정도 된다. 그럼 여기 쓴다면 1.4, 1.5, 1.6, 1.7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인하대를 쓰기에는 조금 벅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대를 원서를 쓰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의 범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아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70% 학교 프로파일이 약 30%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가 인하대학교보다는 학교의 프로파일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천대학교죠. 가천대는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는 1차 합격자 발표를 가릴 때는 뭐로만 평가된다는 얘기냐면 수능 성적 들어가지 않죠.
아주대학교는 수능 성적이 들어가겠죠. 왜?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류평가를 통해서 1차 합격자 발표를 내는 거고, 그런데 가천대학교는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모르는 상태로 서류만으로 합격생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평균이 2.26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1차 합격자 발표의 실제 범위가 매우 넓게 친다는 얘기죠. 범위가 3.3 정도까지 범위를 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이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떨궈져 나갈 거고, 또 면접의 비중이 50%다 보니까 면접에서 학생들을 또 걸러낼 거고, 또 여기서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2.6 정도가 되어지면 1차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의 범위는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학교 프로파일의 반영 정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느 고등학교냐, 그쵸? 어떤 고등학교 유형이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기 이전에 서류평가만으로 1차 합격자를 가리는데 그 성적이 2.6 정도가 평균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1차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3점대 초중반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가천대학교에서 4배수를 뽑을 때 3점대 초중반까지 학생들이 1차 합격자로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탐구나 활동의 역량 중심으로 선발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교 프로파일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말씀드렸었던 학생부 종합평가 60%, 학교 프로파일 40%이 얘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 좀 수치로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수치로 설명을 드렸고, 대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학교가 탐구나 활동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니까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고 학생들도 전략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고 내 내신 성적이 1.4야 또는 1.6이야 그럼 이성적으로 일반고에서 의대를 어딜 가? 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 불가하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내신 성적이 불리하죠. 이런 학생들이 여기 1.4나 1.5 정도의 교과 성적에다가 탐구 역량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학생이 만약에 아주대나 가천대의 원서를 썼었을 때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내신 성적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반드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수시와 정시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을 얘기하면 연세대 의대가 높아? 서울대 의대가 높아? 그럼 서울대 의대가 높지. 중앙대 의대가 높아? 연세대 의대가 높아? 그러면 연세대 의대가 높아. 충남대 의대보다 연세대 의대 어디가 더 높아? 그러면 연세대 의대가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시 방식이에요. 정시는 한날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으로 시험을 보고 그거를 수능이라고 하는 백분이나 표준점수를 점수로 구분하기 때문에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지만 수시는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의 구분이 크게 없다. 다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선배나 누구들 중에서 그 애는 말이야 6개의 원서를 썼는데 나머지 다 떨어지고 서울대만 붙었대.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경북대 서울대 원서 썼는데 경북대 떨어지고 서울대만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수시는 원서를 쓰시게 때 1, 2, 3, 4 방식으로 원서를 쓰면 안 돼요. 순서대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다. 왜? 내가 실제로는 경북대에 원서를 썼고 계명대에 원서를 쓰고 떨어지지만 서울대에 붙을 수도 있어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의 상들이 대학이 원하는 인지의 상과 적합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성적으로 계명대나 경북대의 원서를 썼었을 때
동일 계열의 학생들끼리 원서가 몰리게 되어지면 경쟁력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는 되려 내신 성적이 돋보이면서 우수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꼭 명심할 점은 수시는 정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대학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1, 2, 3, 4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하여 원서를 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의 특징, 선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가천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인하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의 평균 성적이 1.36, 그 다음에 최저가 2.12. 그러니까 이 최저는 사실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의미를 두면 안 되고 평균 성적에 초점을 두고 원서를 쓰셔야지. 내가 보니까 인하대학교는 마지막 합격자가 2.11이네. 그러니까 나는 2.0 또는 1.89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원서 쓰지 말고 이렇게 대학에서 최저 성적을 제공하는 이유는 뭐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함도 목적이 있지만 이런 최저 성적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또 유튜브나 입시 설명회 때 대부분의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야, 내신 성적 3등급 맞아도 갈 수 있는 의대가 있어. 어디가 있어? 아주대학교 있어. 자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마치 내신 성적 낮아도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정보를 잘못되게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거죠. 실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평균 성적 정도는 되어져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인하대학교는 평균 성적이 1.36, 1.58 정도가 되고 최저 점수가 2점대 초반 정도의 범위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지고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6 정도의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이 3.12 정도까지 범위로 벌어진다. 2020년도에는 2.56에서 3.96 정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 정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3.96 정도까지는 보면 어렵고, 그렇죠? 대부분 아주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한 1.7, 1.8 이 정도의 성적에서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까지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천대학교는 2.6 정도의 범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범위가 마지막 합격자의 범위를 가천대학교에서 제시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한 3.4 정도까지는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4를 맞은 학생의 최저 점수가 3.4에 왕창 몰려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에 몰려있는 얘기냐면 대부분 2점대 초중반에서 2점대 요 정도 사이 대부분 몰려있다고 보셔야 되고 3등급을 맞고 붙는 학생들은 20명 중에서 3등급을 맞고 붙는 학생들은 2~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천대학교의 성적은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개 대학을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인하대학교는 한 1.36에서 2.12 정도의 성적, 평균 점수에서 최저 점수가 아주대학교는 1.76에서 3.12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2.6 정도의 평균 성적이면 한 3.45 정도까지도 실제 합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세 개 대학을 그냥 간단히 줄이면 기아, 스카이처럼 기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학교. 자, 세 개 대학의 특징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의 특징은 2개의 전형에서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에서 8명, 학생부 종합에서 16명, 학생부 교과에서 5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0명. 에이스 전형이 아주대학교만 단일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한다는 점.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원서를 쓸 때 아주대, 가천대 쓰면서 인하대를 같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대하고 가천대를 같이 병행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비전형되고 미반영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 비교적 높게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학교지만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주대학교하고 가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전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느냐 수능 성적 확인하고 난 다음에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느냐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격생 교과 성적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평균 성적은 원서 지원의 참고 자료일 뿐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유튜브에도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우리 아이가 일반고인데 또는 뭐 전주에 있는 일반고인데 대구에 있는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1.46이에요. 이 성적으로 한림대학교 붙을 수 있을까요? 또는 1.26인데 이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에다가 면접에 자기소개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 몇 등급이면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설령 그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거나 면접이 반영이 되어지면 해마다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질문하시는 분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이면 과연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질문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답변을 드리긴 정말 좀 어렵습니다. 자,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선배의 성공 사례는 나의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입시에서 특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내신 성적이 얼마의 애가 어느 대학교 의예과를 붙었어.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 정도 성적이 되면 붙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죠. 물론 선배들이 잘된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동기부여로 삼고 목표로 삼고 입시 정보로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입시에서 선배가 잘됐다.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성적이면 되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원서를 쓰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률에 따라서 교과 평균 성적은 변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천대학교는 1차 합격자 발표자 4배수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하대나 아주대에 비해서 수능 성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는 지원자들의 수능 최저의 충족의 범위에 따라서 해마다 입결의 변동이 크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대학교 교과 평균 성적이 이랬대 또는 이랬대 라고 해서 그게 그 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원자의 경쟁력과 지원 인원에 따라서 교과 평균 성적은 바뀔 수가 있죠. 입시는 사실은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매년. 그죠? 수능이라는 시험도 작년의 수능과 올해의 수능은 완전히 다르고 작년에 원서를 쓰셨던 분들과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작년의 입시를 올해의 입시로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종합적인 정성평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신 성적 얼마고 고등학교 어딘데 어디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의미 없다. 또 작년에 이 정도 성적에서 대학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다. 단지 그것은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학생의 성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학생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구 하나의 항목 모든 항목들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이 학생의 학생부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과연 어느 정도 지원하실 수 있지 내신 성적만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뭐 진학사나 UA 같은 데 수시 정보할 때 내신 성적 집어넣고 등등등 수상이나 여러 가지 학교 이용 넣으면 어느 학교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다시 말하면 정량적인 몇 개의 수치를 가지고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예측하는 것은
터무니없죠. 입시는 작년의 연속이 아니거든요. 올해 또 다른 새로운 입시라고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자, 합격생의 교과 성적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인하대학교는 1.36에서 2.12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1.5에서 1.7 이 정도 부분의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분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사고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비교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도 원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비반영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거예요. 저기는. 두 번째는 아주대학교는 1.76에서 3.12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격차가. 아주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 그러니까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학교가 세 개 대학이 경기권에 있는 비슷한 정도의 랭킹을 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학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죠. 입시에서는.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안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높은 내신 성적에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되는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면 가천대에 비해서 아주대학교가 입결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76에서 3.12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 자사고라 하더라도 대부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대의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사고 중에서도 상위 자사고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2.5 이상이 벗어나면 실제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이 보통 2.2에서 3.3 정도로 보기 때문에 가천대에 비해서는 아주대학교, 다시 말하면 아주대학교에 비해서는 가천대가 동일한 고등학교로 봤었을 때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가천대와 아주대를 같이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 개 대학이 비슷한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있으면 가천대 쓰고 아주대 쓰는데 사실 가천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를 가만히 따져보면 모집 인원, 전형 방법,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 등등등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두 개 대학이 뚜렷이 구분이 되거든요. 동일한 자사고라 하더라도 1.76 정도처럼 예를 들어서 2점대 초반이거나 또는 1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져진 학생들이 아주대로 원서를 쓴다면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 되어지는 학생들이 가천대로 원서를 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하고 가천대를 같이 병행해서 원서를 쓰는 건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구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전국의 광역 자사고 의치대 합격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인하대, 가천대, 아주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과학고 학생들도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자사고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전국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기 때문에 전국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의 의대 합격 인원은 과연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 합격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상산고등학교. 근데 꼭 주의할 보시점은 상산고에서 의대를 154명을 간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학생 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 한 학년의 학생 수가 359명이거든요. 그럼 해운대 고등학교 164명이라든가 하나고 205명, 김천고 228명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에 해당이 되고 또 상산고가 154명이 간다 하더라도 재수의 비율이 54.9% 재수 비율이에요. 2021학년도 54.9% 재수한다면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0명 중에서 한 7명, 70%의 학생들이 재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재수 비율이 높은 학교가 의대 합격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 비율이 낮을수록 의대 합격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산고등학교에서 154명, 휘문고등학교에서 107명, 경신고등학교에서 84명을 갔다. 의대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의대 합격생 전부가 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건 아니죠. 그리고 저 학생이 전부 다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휘문고등학교에서 107명, 상산고에서 154명이 의대를 간다고 해서 나는 상산고야, 휘문고등학교야, 나는 경신고등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낮은 내신 성적으로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원서를 쓰면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점 다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을 먼저 이기셔야 되거든요. 상산고에서 내가 만약에 아주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동일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한 대학에서 한 고등학교의 학생을 몰빵해서 뽑아주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자사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사고의 폐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의 의대 진학률이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자사고 쪽으로 의대 입시가 편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뭐 상산고나 휘문고등학교나 경신고, 외대보고 등등의 학교들은 자꾸 입시기관에서 자사고의 의대 진학률이 높다, 의대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를 자꾸 떠벌리는 거 되게 싫어하겠죠. 왜? 자꾸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마치 이거 똑같죠. 수시 비중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결국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지게 되죠. 자사고 학생들이 의대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자사고 폐지라든가 아니면 고교 사회의 완화 등과 같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투명성, 서류 면접 또는 서류나 면접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현재 대학에서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서는 탐구 역량, 학업적 역량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고 이런 대학들이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생들끼리 학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한 거죠. 물론 개선돼야 되는 점은 맞지만 이런 점들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엄연히 학교 프로파일은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사고를 다니고 있고 얘가 예를 들어서 자사고 상위학과를 다닌다고 해서 낮은 성적으로도 무조건 의대를 붙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고라 하더라도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이 되어지는 인하대나 가천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의 단점들을 커버하고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역량과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 대학을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겠죠. 저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럼 이제 한 대학 한 대학씩을 정리해 나가는 거고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과정들은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7월, 8월, 9월에 가서 대학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대학에서 다시 준비해서 만나고 다음 대학은 우리가 이제 경기권의 대학 정리했으니까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 한림대, 연세대, 미래, 강원대학교, 강원 지역의 대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